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현준이는 요즘 들어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안색도 칙칙해지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현준이는 인터넷에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수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는 피부 건강에 있어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과 다양한 수분 섭취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현준이는 우선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는지 생각해보았다. 사무실에서의 분주한 시간들 속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종종 잊었던 날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피부는 물론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체중 x 30ml만큼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뻔하고 있었다. 현준이는 자신의 체중에 맞춰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단순히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함께였다. 현준이는 실천을 위해 스마트폰에 물 마시기 알림 앱을 설치했다. 정기적으로 알람이 울리며 물을 마셔야 할 시간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알람을 끄며 물을 마셨지만 점점 자연스레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장 운동을 도와줄 뿐 아니라 몸에 더 쉽게 흡수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사는 물뿐만 아니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었다. 오이, 토마토, 수박 같은 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현준이는 식단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점심 식사 시 샐러드를 추가했고 간식으로 수박이나 오이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녹차나 허브차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현준이는 점차 피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푸석했던 피부가 차츰 생기를 찾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 좋아졌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피부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몸이 보다 가뿐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업무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현준이는 간단한 습관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꾸준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건강한 피부를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과 친해지는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알림 앱을 추천하고 사무실 탕비실에 늘 물을 준비해 두어 동료들과 함께 더 건강한 생활을 즐겼다. 이렇듯 현준이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사무실 전체가 조금 더 건강한 환경으로 바뀌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한마을에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이사벨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이사벨은 심혈관 질환 경력에 있는 가족 내력 때문에 항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녀의 부모님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셨고 그 때문에 이사벨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7가지 습관을 일상에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조깅을 하거나 저녁에 요가를 했다. 이런 활동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다. 또한 가끔씩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며 재미를 더하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매주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즐겁고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갔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이사벨은 심혈관계 건강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녀는 바쁜 하루 중 잠깐씩이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네 번째 습관은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불규칙한 수면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사벨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렀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여 푹 잘 자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거했다. 다섯 번째로, 이사벨은 금연을 강조했다. 그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금연을 권장하며 자신도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흡연이 심장 질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어막을 구축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다. 이사벨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그녀는 미리부터 예방하고 자신의 건강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사벨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나 좌절할 때에도 긍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 덕분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7가지 습관 덕분에 이사벨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 공유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민혁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독감 판정을 받았다. 그때 그는 자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민혁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처음으로 그가 시작한 것은 식습관 개선이었다. 민혁은 인터넷과 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아보카도, 시금치, 마늘, 생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베리류였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 토스트에 시금치를 곁들였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신선한 베리들을 넣기 시작했다. 또한 요리할 때마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더해 면역력에 좋은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민혁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것은 그린 스무디였다. 시금치, 케일,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 우유에 약간의 꿀을 넣어 만든 스무디는 아침 식사로도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이로 인해 민혁은 자연스럽게 하루에 필요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게 되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민혁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습관 역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간의 산책을 통해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했다.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민혁은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여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민혁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매일 저녁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집에서는 명상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았다. 초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낌으로써 명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민혁은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습관으로 쌓여있던 늦게 자는 버릇을 버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생활 리듬을 개선하였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책을 읽거나 온수 목욕을 하는 등 편안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몇 달 후 민혁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그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활력과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습관이 주는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민혁은 그 과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열심히 공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민혁에게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항상 붐비던 체육관은 문을 닫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됐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틈틈이 요가 클래스에 참석하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던 제 일상은 갑작스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뭐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 홈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SNS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 수많은 홈트레이닝 영상이 있었지만 어느 것이 초보자인 저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한 홈트레이닝 루틴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루틴은 무엇보다도 기구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과 매트만 있으면 충분했죠. 루틴은 20분짜리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10분간의 심박수 증가를 위한 점프잭과 버핏 테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스쿼트와 런지, 푸시업 등의 주요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각 동작은 1분씩 진행하되 사이사이에 30초의 휴식을 두어 지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칭만으로도 땀이 나는 저였죠. 그런데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발전이 느껴졌습니다.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고 날이 갈수록 버킷 테스트에서도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홈 트레이닝이 이제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시작하고 끝나고 난 뒤의 상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몸의 라인이 선명해지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고 덕분에 더욱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가끔은 혼자 하는 것이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화상으로 연결해 각자의 집에서 같은 루틴을 따라하며 서로의 자세를 체크해 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미 요소가 되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 트레이닝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제게 일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큰 성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홈 트레이닝으로 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홈 트레이닝을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트 하나를 펼치고 내일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여 보세요.